원순열에다가 거기 뒤에 있는 학교 포인트 문제가 총 67문제입니다. 67문제 많은 거 다 알아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겁니다. 교과 문제가 한 50개 되니까 해야죠. 김민서 씨? 한 10%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적당하지 않아요. 10%에서 20% 정도 어떻게 되는 거야? 20%. 너무 웃는다. 왜 이렇게 얼굴이 웃는 상이야? 응? 여기는 13개요. 그다음에 은승원도 동강이라네요. 이황? 네.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일단은 다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맞은 거에 대한 개수를 써놔야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아니 뭐 몇 개 푸는지는 궁금하지 않고요. 일단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추후에 업데이트를 제발 하라고. 점점. 나중에 어디까지 얼마큼 풀었는데 몇 개 맞았습니다. 다시. 그래서 창일이 그 다음에 지우 이 문제로 앞에 저기 원준이만 풀었어? 원순열이 한 15문제밖에 안 될걸? 플러스 좀 미시는 전부 다 이렇게 안 넘어 한 장에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아니 죄송합니다. 재용이? 그다음에 중기? 알았어. 그다음에 용규? 얼마큼 했어요? 진짜 거기서도 보여? 보고 웃은 거 아니었어? 그래도 한 자릿수인 건 보이지 않아?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 이게 너희들의 그 중간고사 성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너희들 진짜 아직까지 모르겠어. 이제 1년 지나서 그런 생각을 하나? 에이, 학기 중에 열심히 하면 오르겠지. 안 올라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올라. 왜? 학기 중에 나 말고 다 열심히 하거든요.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방학 때 남 모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남들이 안 보고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놀고 싶어요. 예전에 저도 약간 백수처럼 원래 남 이렇게 그 군대가 참 문제야. 그래서 애매한 기간을 알차게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대하고 입학 전에 대학원 입시를 살짝 놓쳐가지고 참 그런 정도에 한 학기를 그냥 통째로 날렸네. 다음 학기에 입학해야 돼서 한 학기에 그냥 모는데 공부한답시고 맨날 독서실 가죠. 공부한답시고 독서실을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데 중간 일정이 가관이. 독서실 가면서 그때 당시 이제 만화 책방이 있죠. 책방에 들어서 만화책을 이만큼 빌려줘. 그래서 독서실 그 시간에 누가 있겠어요? 학생들이 있어. 누가 있어? 평일 다리 올려놓고 만화책 보다가 점심 되면 가서 점심 사 먹고 오후에 다시 또 책 반납하고 다시 빌려와가지고 보다가 사실 이제 다 봤다 싶으면 갖다 반납하고 그다음 어디가? PC방 가야죠. PC방 가서 놀다가 저녁 때 되면 슬슬 집에 들어가고. 그러나 이제 저녁 때 친구가 술 한잔 먹자 그러면 술 한잔 먹는 거. 남이 안 볼 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몰라. 특히 여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다 아는 것 같거든. 근데 아니야. 몰라요. 자네가 재용인가? 홍상일이 아, 중이 찍어봤어요. 왜냐면 지금 없는 게 창일이, 재용이, 중기가 없거든. 저 창일이 그러니까 찍어봤다. 아 그 중에 찍었는데 틀렸다고. 너가 창일이 네. 숙제했죠?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럴 리가. 왜? 애인이네. 저 17개. 방금 봤지? 당당하게 67문제 중에 17개밖에 안 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너도 빨리 당당하게 빨리 펴봐. 17개 틀렸다고. 아 진짜? 네. 아, 쌤 야 진짜 이게 저 틀린 거 알아 너는. 아 네. 아니 너는 알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앞에서 세 명이. 아. 나 여기서도 이제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줄 알고. 야 진짜 다행이다. 이로써 이제 반반이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꼭 더 풀어서 채우셔야 돼요. 특히 용규는 앞에도 안 해. 그렇죠? 앞에는 언젠가는 하겠지만. 아니 안 했어? 네. 괜찮다. 니네 이거 혹시 그런 생각하니? 아 하루에 10문제씩 풀어야지. 절대 안 되잖아. 한 번에 몰아서 해야지. 너희들 스케줄표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무슨 숙제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 스케줄표에. 안 그러면 못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야. 학생들 보고 잔소리를 맨날 하는 게 딱 이거였어요. 일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급하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급하지만 중요하진 않은 거.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우리 맨날 요구하고 있죠? 맨날 요구하고 있어. 아시잖아요. 뭐 하는지. 왜 그랬냐면요. 갈등이 안 떨어졌어요. 영재고라는 게 나는 긍정적으로 보면은 입시 결과가 좋다 전체적으로 좋다 뭐 이런 건데 부정적으로 보면 약간 낙타의 기술. 엥? 에이 못해도 어딘 가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아닌가? 나만의 생각인가? 한과영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최소 80%에서 85% 정도 안에만 들면 카이스트 진학이 안정권. 그 얘기는 뭐야? 서울대 갈 생각만 버리면 그냥 학교에서 경고 이런 것만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수업은 잔소리로 시작해야 제맛이죠. 특히 이제 시험 안 본 친구들은 나중에 시험지 꼭 받아가시고요. 일단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보면 이제 매주 어머님들한테는 그 성적을 보내드릴 건데 너희들은 자체적으로 한번 채점해보시고 틀린 거 고치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시험지 답 있는 거 올릴 테니까 해설까지 있는 걸로. 자, 그러다가 한 번쯤 이렇게 쭉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질문 267번. 역시 답지 오류가 있는 점이 있나요?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277번.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자신 있게 아 이건 내가 맞다. 그런 거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질문이 200 뭐였지? 67. 67번하고 277번은 답이 이상한 거 일단 체크. 323번. 323번도 272번. 272번도 또 그래 그 경우의 수가 이게 이 맛이 있죠. 웬만하면 311번에 2번 답이 몇 번? 몇 번? 311번에 2번. 311번에 2번에 답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딱 그때그때 고쳐놔야 되는데 알면서도 또 그냥 놔둬요. 내년에 똑같은 짓 할 겁니다. 네. 또 혹시 위 아래 다 질문 아니면 이상하다. 엄서? 자, 없으면 일단 이상한 거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285번에 응. 285번에 267번 이상한 거부터 좀 체크를 할게요. 277번 보통 이 너희들이 2명 이상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이상한 거예요. 너희들이 뭐 277번 보면 오를 하나만 포함한 자연수의 개수를 A, 오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 자연수의 개수를 B라 할 때 A, B, O 좋아요. 자, A를 먼저 보여볼게요. 1부터 999까지 중에 땡땡, 땡오땡, 오땡땡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들어갈 말은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니까 9 곱하기 9가 되나요? 81개 곱하기 3 하면 38, 24, 243개? 응? B가 틀렸다는 거였는데 맞는 거 같아요. 자, 5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건 6번으로 푸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9의 세제곱을 하는 게 좋아요. 그죠? 0부터 9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1부터 그래서 그 한 개 차이 1000 마이너스 7이고 271개인가? 그럼 277은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가끔 이게 한글씨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느덧 벌써 3년 전 겨울? 3년 전 겨울 그때 3년 전인가 2년 전이 3년 됐나 보다 한 건데 열심히 만들었고 해설지 만들었다. 311번에 2번 안다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이거는 저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교과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n 컨비네이션 3 곱하기 8 컨비네이션 3 곱하기 이거는 제 생각에는 8 퍼미테이션 3이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8 퍼미테이션 3으로 바꾸면 n은 3이 되겠죠. 그죠?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311번 답이 뭐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8 컨비네이션 3을 8 퍼미테이션 5로 바꿔야겠다. 8 컨비네이션 5 곱하기 m팩은 8 퍼미테이션 5로 바꿔야겠네요. 그쵸? 전체적으로. 예. 어쨌든 오른쪽에 컨비네이션을 퍼미테이션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컨비네이션 3은 안 바꿔도 되겠다. 똑같으니까 C를 P로 바꾸세요. CP. 자, 267번. 자, 그림 1과 같은 정사면체가 있다. 그림 2와 같은 무늬를 가진 정사면체의 한 면과 크기가 같은
색종이를 정사면체 아랫면을 제외한 세 면에 붙이려고 한다. 267번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냥 색종이를 세 방향으로 붙일 수 있는데 옆면에만 붙이는 겁니다. 옆면에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얘만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냐인데 이 방향으로 붙이느냐 이 방향으로 붙이느냐 이 방향으로 붙이느냐 어떤 방향으로 붙이느냐 이거를 겨우 3개이기 때문에 하기 나름이에요. 3의 세제곱을 그러니까 주기라는 거를 가지고 오면 주기가 1인 것과 3인 것으로 나눴을 때 주기가 1인 거는 다 같은 걸로 붙여야 돼요. 그럼 3가지가 되고 얘는 27-3 해주면 24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을 1로 나누고 24를 3으로 나누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 셋 중에 세 종류로 붙이느냐 두 종류로 붙이느냐 한 종류로 붙이느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세 종류로 붙이면 원순연이니까 2팩해서 2가지가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지고 붙이겠다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3가지가 되고 셋 중에 둘을 가지고 붙이겠다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2번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수는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돌려서 같은 건 같은 걸로 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11가지가 나오죠. 오른쪽이 평범한 방법, 왼쪽이 주기성을 이용한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궁금한 게 네. 뒤집어 붙이면 또 뭐라는 뒤집어 못 붙여야지. 이게 스티커를 뒤집어는 이쪽에만 이렇게 접착제가 붙어 있어서 뒤집으면 내 손에 붙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혹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4의 4선 4의 4선 하면은 256 엄청가? 요런 거를 이제 색종이로 채울 때 뭐 4가지 색이 있다 그러면은 4의 4승인데 이거를 회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기가 1인 거, 주기가 3인 거로 나누자. 주기가 1인 거는 4의 제곱이다. 얘는 256 마이너스 16 하니까 240이다. 그래서 16 더하기 240 나누기 3 하면은 96이다. 그런데 뒤집는 것까지 가능한 걸로 가면은 얘가 또 달라진다. 양면색 종이. 그죠? 양면색 종이로 이런 걸 만든다라 그러면은 대칭까지 생각하셔야 되니까 96을 다시 대칭과 비대칭. 대칭이려면 얘랑 색깔만 같으면 되니까 1, 2, 3 4의 세제곱 64 비대칭이 32. 그래서 64 더하기 32 나누기 2 해주면 80. 요런 게 이제 대칭까지 뒤집는 것까지 고려해주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원수열 그냥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딱히 해놓고도 뭔가 찝찝합니다. 너무 쉬운 거 말고 그 느낌을 좀 벗어내야 돼요. 272번은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제가 다각순열이라고 분류하는 문제예요. 다각순열. 이게 왜 5개를 칠할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25 컴비네이션 5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주기가 1인에 2인에 4인에로 나눠요. 그럼 얘가 주기가 1이려면 어찌 돼야 하나 보면 5칸을 칠할 때 가운데를 이렇게 칠하고 네토막으로 이렇게 쪼개요. 똑같게. 그럼 이 6개 중에서 하나를 칠하면 그걸 똑같은 위치에 칠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 칸, 즉 90도를 회전시켰을 때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6가지야. 그럼 주기가 2라는 건 180도 회전시켰을 때 모양이 그대로여야 되는데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 12칸, 12칸. 여기 칠하고 12칸 중에 2칸을 더 칠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대칭시키면 돼. 대신 여기 있는 6가지는 꼭 빼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가 4인 거는 나머지 다. 정답은 6 더하기 60 나누기 2 더하기 이렇게. 한 지름을 공유한다? 지름? 진짜 세상에서 국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네 개다. 그래? 그냥 어느 세 개의 원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원 대원이 뭔데? 중심을 지나는 거는 보여주는 거. 아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3번이 말이 안 되는데 한 지름은 건너지 않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은 285번에 2번은 세 개가 한 지름을 공유하면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8개야? 네. 2번은 12개? 네. 아. 자, 대원이 그런 뜻이래요. 알고 있었나요? 아. 저건 몰랐나 봐요. 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아, 네. 깜짝 놀랐네. 대원이. 어느 세 개의 대원도 한 지름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임의의 두 원은 언제나 대원을 지름을 공유할 테니까. 그게 결국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말이랑 같은 얘기네요. 어느 세 원도 공통의 교점을 갖지 않는다는 거.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85번에 한 번은 오일러의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오일러의 공식 아름답죠? 그렇지. 이 사람은 못하는 게 뭔가. 오일러 하면은 떠오르는 아련한 기억. 오일러.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 논문 심사를 하던 때였어요. 그때 주제가 오일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혹시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읽을 건가요? 예. 응? 오일이야. 우리는 그런 거 그냥 그죠? 올러리안이라고 읽으면 영어식으로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 지도에서도 맨날 올러리안 그랬어요. 근데 보통 할 때 3명의 교수가 앉아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나도 이제 할 때 올러리안 로직 어쩌고저쩌고 올러리안이라고 완전 끝나고 교수 하나 너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유럽 수학자들이 뭐라고 한다. 꼭
오일러리언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뭐지 저 사람은 정체가 뭘까? 자, 그랬던 기억이 있는 오일러의 공식. 자, 별거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하고 얘만 알면 되지 않을까? 그죠? 자, 점은 4개가 두 대원을 가지고 오면 언제나 교점이 2개씩 생겨요. 그래서 점의 개수는 12개. 자, 저번에 혹시 디그리의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을까? 자, 한 점에 모이는 선분의 개수를 우린 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 2, 3,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선분의 개수가 돼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해요? 너희들 공간 도형에서 면의 개수 구할 때 각 면의 변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전체 모서리의 개수가 되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 12개의 점이 언제나 원이 이렇게 둘이 만나면서 생기니까 차수는 4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4 나누기 2 해주면 24개의 선분을 갖게 됩니다. 그럼 F는 2-V 플러스 2이기 때문에 12, 24를 대입해주면 14가 나오겠지. 저거는 4 대신에 n을 집어넣는 순간 그냥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찌 보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죠. 323번. 이거는 큰일 납니다.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억나야 되는 도형이 예전 중캠 기출문제. 네,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찾으시고 그걸 써야죠. 우리는 이걸로 일단 만족을 해볼게요. 자, 직선과 삼각형은 패턴은 똑같은데 전체 12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느냐 3개를 선택하느냐. 마이너스. 자, 이와 같이 일직선상에 있는 4개의 점은 4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면은 6개가 나오는데 그건 선분이 6개지 직선은 1개란 말이야. 따라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5번은 중복돼서 세워지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근데 여기선 깔끔한 게 그냥 다 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상에 3개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직선을 3번 세니까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은 빼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다 빼면 돼. 요 2개의 칸만 채워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일직선상에 4개가 있는 건 1, 2, 3. 일직선상에 3개가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주시면 혹시나 나중에 심심하시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3점의 개수가 몇 개인가?
풀어보고 싶다 한 것 중에 그 여기 있는 음. 문제가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준 거. 네. 그러니까 각 단원별로 있는 문제들. 다른 수학 책들도 비슷한 패턴인지 모르겠지만 중단원 연습 문제, 대단원 연습 문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문제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중간중간에 학교 수리노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제 2권 뒤쪽 부분에 이렇게 쫙 모여 있어요. 일단 진도를 싹 통계까지 나가고 거기 있는 문제를 최대한 풀고요. 최대한 다 풀고 또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더더욱 해야겠죠? 맞아요. 그치? 자, 오늘은 328번부터 해볼게요. 328번부터.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할까지도 딱 끝내는 방향으로. 그래서 다음 시간엔 이항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유형은요. 채우기라는 유형입니다. 거기에는 328번하고 329번 요 두 문제만 이해하면 웬만한 건 그걸로 응용이 좀 되거든요. 여기 유형에서는. 자, 328번. 328번 보시면 각 행과 각 열의 1, 2개, 마이너스 1, 2개가 채워지도록 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있고요. 요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n by n으로 확장시킨 다음에 각 행마다 2개를 동그라미 치고 각 열마다 2개로 동그라미 쳐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그래프 이론에서 약간 일반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딱 4by 4만 이해하세요. 그냥 이거에 최적화를 시켜서는 28번과 29번을 너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패턴을 두 문제를 일치시켜 버릴 거야. 첫 번째는 첫 줄을 채웁니다. 이게 일행. 일행이야 어떻게 채워도 상관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를 하나는 똑같이 하나는 반대로 나머지는 반반 이렇게. 그럼 두 번째를 채우는 것도 6가지일 텐데 그 6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니까 얘네들은 그냥 다 정해져. 그리고 얘네들은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합이 0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내 맘대로 다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얘는 말 그대로 반반인 거죠. 정해지는 거 반, 자유로운 거 반. 그래서 90까지가 나와요. 그에 반해 이제 329번은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스도쿠죠. 뭐 아직도 보면 스마트폰으로 할 게임이 없어서 스도쿠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손으로 스도쿠 하는 그 느낌 진짜 숫자라고 코딱지만 하는데 진짜 매니아층이 좀 있었죠.
토크를 보통 한 번씩은 해봤기 때문에 아 잠깐만 미안 39분 아니다 미안 아씨 야 다음 문제는 선생님, 응? 네, 328번에서 이거 말고 응. 3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절대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왜냐면 행이 두 개거든요. 두 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두 개, 1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하나는 일치하고 세 개가 불일치한다라는 거는 두 줄의 합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 첫 줄은 똑같이 1, 2, 3, 4. 그래놓고 두 번째 줄은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응? 오, 그죠? 얘네들은 둘씩 바꾼 거고 얘네들은 그냥 다 통째로 바꾼 거. 그럼 우리 교란수를 알잖아요. D4. D4는 몇? 아, 그쵸? 9예요. 9 중에서 둘씩 바꾼다는 건 1이 누구랑 바꿨느냐? 3가지. 그럼 이쪽은 6가지. 왜 이렇게 분류를 했냐면 이래놓고 나면 세 번째 줄 채우는 게 4, 3이냐 3, 4냐 여긴 2가지 여기 2가지 독립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가 여기다 3을 쓱 쓰는 순간 다다닥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576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해설지에 나오는 풀이가 어떠냐면 전체적으로는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400 곱하기 3 곱하기 2고 여기는 네 알아서 찾아봐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평이한 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찾기 위해서 풀이를 한 페이지를 하려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조합은 해서 진짜 맘먹고 만드는 힘들어요. 얘가 음성 풀이가 좋죠. 이 유형은 어떻게 따로 변형하기가 힘든 유형이에요. 근데 요거에다가 얘기했다시피 미니스도크 135 하고 얘도 그림을 2개 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3, 4냐 4, 3이냐 그런데 그 아래가 1, 2일 때와 2, 1일 때가 밑에 줄 채워지는 경우에 수가 달라져. 이 경우에는 이렇게가 서로 독립적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 3이면 4이고 4이면 2, 3 1, 3이면 3일, 3일이면 1, 3이야. 그런데 여기는 내가 여기에다가 2, 4라고 쓰는 수가 다다다다다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꼴랑 2가지 밖에 안 돼요. 이게 80. 식은 짧지만 엄청 많은 이야기가 담긴 문제들입니다.
세 문제. 나머지들은 그걸 응용해서 하는 문제들이니까. 채우기라고 하니까 이제 또 그냥 빈 공간에 문제 하나만 조금 해놓으면 너희들이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본 적이 있어요. 투명하게 되어 있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이제 블록이 이렇게 쌓여 있다. 근데 이 중에 몇 개를 이 중에 4개를 검은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와 위에서 봤을 때 모두 싹 다 검은색으로 보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칠해야 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해봤죠? 이런 쉬운 문제도 개수 제약을 없애버리면 방금 4x 3이니까 얘도 4x 3으로 해볼까? 그러면 난이도가 훅 올라갑니다. 몇 개를 칠하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혹은 이쪽에서 했을 때 빛이 다 안 통하게끔 칠해봐라.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하나 채워줘야 된다. 이런 느낌. (1번) (2번) (3번) 라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라인을 채우는 방법이 2의 4승 마이너스 1 15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행으로 하느냐 열로 하느냐인데 잠깐만 생각해 볼게. 행이 좋을지 열로 좋을지. 열로 하는 게 낫겠다. A, B, C, D. 자,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7개를 통째로 포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1번이 비어 있거나 2번 라인이 비어 있거나 3번 라인이 비어 있는 경우를 포괄로 뺄 겁니다. 그럼 전체는 몇 가지냐면 전체를 요 하나를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적어도 한 칸 채워야 되니까. 응? 적어도 한 칸. 7가지. 그렇죠. 2의 3승 마이너스 1. 적어도 하나를 채워야 되니까 7가지 한 거야. 7의 4제곱에서 이걸 뺄 거야. 그럼 7의 4제곱에서 1번 라인이 비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어도 한 칸이 칠해줘야 돼. 몇 가지? 그렇지. 더하기 1번하고 2번도 비었대.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해주면 돼. 의외로 간단해. 이게 포배의 위대함. 예전에 CS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었죠. 정수, 대수, 기하, 조합. ABCD 4명이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 과목 이상 수강 신청해야 되며 4과목을 모두 수강 신청을 할 수 없고 각
선생님별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수강생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한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다. 쏘쏘합니다. 쏘쏘. 준기 실강하네? 아니 너네도 혹시나도 못 오고 그러잖아요.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계속 실강은 해. 그런데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는 끊거든요. 쉬는 시간은.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 이제 그거라도 제가 쳐줘야 돼. 아니면 언제 시작하자. 물론 10분 쉬었다 하긴 하는데 너희들도 참고해주세요. 꼭 얘기해주세요. 실강하면. 나 나누면 그냥 동강이라고 생각하거든. 실강하면 가끔 이름이라도 불러주지. 준기야 잘 보고 있니? 뭐 이렇게. 응? 자, 그런데 이름 부르는 거. 자, 길찾기. 뭔 의미가 있냐? 어차피 내비게이션이 다 있는데. 자, 최단 경로와 그 응용 334, 거기 334번, 5번, 6번 요 라인의 세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죠?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죠. 보자마자 또 이렇게 앞에서 그려주면 한 장 더 넘기면 그렇지? 아니 거기서 끝나면 네. 보자마자 이렇게 또 그려주면 그쵸. 또 어떻게 해줘야 돼? 혹시 자네는 알고 있나? 어떻게 해줘야 되나? 3, 3, 4번? 방법 깜짝 놀랄 거야 이 방법. 이게 기억님 지금 일 중에 적어도 하나는 거쳐서 오래.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맨 처음에 순수한 아이들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이거 포배로 가르쳐준다. 아니 이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생 노가다보다는 이제 훨씬 베스트니까. 전략은 A에서 B까지가 아닌 B'까지 가는 길을 반으로 접어주면 이 빨간 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전략이죠. 그래서 아는 친구들은 그럼 그냥 3팩, 6팩분의 9팩, 84 간단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를 3개나 놨어. 똑같은 문제를 3개나 놨는데 일단 334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배우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335번은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가? 오. 경우의 수도 경험이야 진짜. A에서 B'을 가면 되는 거라고 배웠어 방금. 그러면 7팩, 10팩분의 17팩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CD에 있는 점을 적어도 2점 이상 거쳐가요. 적어도는 우리 머릿속에서 경우의 수는 6번이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점만 거쳐가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로가 9칸으로 바뀌어요. 빼줍니다.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두 번 하면은 계산 실수를 할 확률이 크니까 파스칼 삼각형에서 배우는 거를 조금만 적용하면 얘가 16 컨비네이션 6이 돼서 한 번만 계산하면 됩니다. 8,800이라고? 방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계산해보니까 8,800이 나오더라? 아니야? 여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아니야? 들었지? 8,800이라고 그런 거. 계산기네요. 자, 336번은 이 이야기를 말로 장난친 거니까 나중에 왜 그럴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푸는 방법은 얘랑 동일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자면 자, 제가 지금 그린 이 길을 암호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너희들은 이 암호가 의미하는 게 뭔가 다 더하면? 그러니까 다 더하면? 7.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는 칸수예요. 각 라인별로. 그래서 원래는 11H7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적어도 항상 가야 되니까 빼기 1만 해주면 11H6이 돼서 16 컨비네이션 6이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몇 칸이든 다 할 수가 있어. 그 최상경로 같은 경우는 항상 너무 많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유형이에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유형. 337번. 이게 경험인데 내가 이거 딱 몇 가지예요 하면 바로 대답하는 친구들은 이걸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왜? 근데 생각해보면 오른쪽으로 라인별로 한 칸씩 가야 되는데 두 칸 이상 중복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내 맘대로 골라내면 길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4의 5승. 신기하다 생각하면 나중에 38번이나 39번 살짝 응용한 거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340번이 빠르게 이제 속도를 읽어보시면 340번이 중캠에 나온 문제고 341번이 수능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야. 뭐가 다르냐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경계 자체가 되게 모호해요. 아무 문제나 갖다 쓸 수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정말 폭넓은 선택이 있죠. 그래서 340번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대칭시키는 이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극장을 가다가 친구가 서점으로 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정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적절한 설정을 해주죠. 그게 말이 되냐. 집에서 여기 이제는 스카 가다가 P방에 있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가는 게 맞죠.
이렇게 가다가 전화 받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우리는 우정이 중요하니까. 한 판 정도는 해도 되잖아. 그러다가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전화를 몇 번 라인에서 받았느냐에 따라 뒤집는 목적지가 달라져요.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건 4번 라인에서 전화를 받은 거죠. 여긴지 중요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저도 이 문제를 제 인생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냐면 3% 3과정에서 만났어요. 혹시 3% 책 알아요? 3% 말도 안 되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저기 배우면은 풀 수 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3과정부터는 진짜 와. 아무튼 거기서 이 문제를 만났는데 상상을 해봐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됐겠어? 그래서 하도 짜증나가지고 처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어요. 25개 포배를 해볼까? 이런 생각. 진짜.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죠. 4번 라인에서 전화를 받고 꺾을 때에는 얘를 뒤집으면 목적지가 여기가 됩니다. 즉 집에서 4'으로 가는 길을 접어주면 돼요. 반으로. 그런 식으로 나눠보면 1', 2', 3', 5'까지 집에서 가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더해주면 돼요. 여기서 좀 돌립시다. 10분만 쉬었다가